새벽 2시였습니다.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이부다. 문 열어. 그 순간 제 옆에서 자고 있던 11살 딸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우리 죽는 거예요? 네. 저는 그저 임영웅의 노래 한 곡을 들었을 뿐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김현숙입니다. 가명이에요. 아직 북에 가족이 남아 있어서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북한에서 같은 고통을 받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약 200km 떨어진 함경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살았어요. 남편은 일찌감치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딸 하나를 키우면서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던 그 겨울,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데 오래 알고 지낸 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현수가 이거,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고 있더라고요. 이거 들어봐. 진짜 좋아. 임영웅이라는 남조선 가수인데 목소리가 천상의 소리야. 저는 순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장마당에는 항상 보이부 요원들이 있거든요. 평상복을 입고 장사꾼처럼 위장해 있지만 오래 장사하다 보면 누가 요원인지 대충 눈에 들어와요. 언니,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걱정 마. 요즘은 다들 봐. 조심만 하면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국 드라마는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2010년대 중반쯤부터 북한에서는 USB나 SD카드로 한국 영상물을 보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물론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알았죠.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처벌할까 싶었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를 재우고 저는 조심스럽게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계산기라고 불러요. 제가 가진 건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낡은 노트북이었는데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번 돈으로 3년 전에 샀던 겁니다. 헤드폰을 귀에 꽂았어요. 불이 새나갈까봐 창문에 검은 천을 쳤고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라는 노래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가사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목소리에서 뭔가 자유로운 느낌? 그런 게 느껴졌어요. 북한에도 이런 노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노래를 2곡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빼서 이불 속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장마당에 갑자기 보이부 차량 3대가 들이닥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군복을 입은 보이부원들이 총을 든 채로 장마당을 에워쌌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남조선 영상물을 시청한 자는 지금 당장 자수하면 처벌을 경감해준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이부원들이 한 명 한 명 손에 들고 있는 이상한 기계로 사람들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휴대전화 검열기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2025년부터 중국산 휴대전화 검열 장비를 대량으로 도입했어요. USB 포트에 연결하면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몇 초 만에 검사할 수 있는 기계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핸드폰 내놔. 손이 떨렸어요. 다행히 제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계산기 있나? 네, 있습니다. USB는 장사할 때 쓰는 거 있습니다. 보이부원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소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와장창 부서지면서 열렸어요. 보이부원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김현숙 맞나? 네. 너 오늘 장마당에서 조사받았지? 계산기하고 USB 전부 내놔. 딸아이가 제 치마를 움켜쥐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USB가 어디 있었더라? 이불 속? 아니면 옷장? 빨리 안 내놔. 보이부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이불을 뒤졌어요. 손에 잡혔습니다. 작은 USB. 근데 이게 그 USB인지 장사용 USB인지 순간 판단이 안 섰어요. 이겁니까? 보이부원이 USB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로 노트북에 꽂더니 파일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초쯤 지났을까요? 보이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남조선 음악 파일이잖아.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동무, 지금 당장 우리 따라와. 저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딸이 아직 어려서. 닥쳐. 새끼까지 남조선 영상물 보여줬을 텐데. 이거 완전히 사상이 오염된 거 아니냐?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보이부원이 제 팔을 비틀었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애는 어떡합니까? 혼자 둘 수 없잖습니까? 동네 인민반장한테 맡겨. 넌 지금 당장 조사받아야 돼. 그렇게 저는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보이부 차량에 실려갔습니다. 보이부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방이었어요. 시멘트 바닥에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정말 뼛속까지 시린 추위였습니다.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이름 김현숙입니다. 나이 46입니다. 남조선 영상물을 언제부터 봤나? 저번 주에 처음 봤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컴퓨터 포렌식 결과. 너 최소 반년 전부터 남조선 드라마 봤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전에도 드라마를 몇 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누구한테 받았어? 장마당에서. 아는 언니한테. 이름이 뭔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니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었어요. 말 안 해? 그럼 방법을 바꿔야겠네. 조사관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른 요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요원이 제 앞에 사진 한 장을 던졌어요. 딸아이 사진이었습니다. 애가 귀엽네. 엄마가 말 안 하면 이 애도 같이 조사받아야 할 텐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USB를 준 언니 이름, 제가 본 드라마 제목들, 언제부터 봤는지. 조사는 밤새 계속됐어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남조선 것을 보면서 공화국에 대한 불만을 품은 적 있나? 이 질문이 가장 무서운 질문이에요. 예라고 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고, 아니오라고 해도 거짓말이라며 더 심하게 조사받는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본 것뿐입니다. 조사관이 비웃었어요. 호기심? 동무는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든 정신적 아편을 흡입한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알아? 그리고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동무는 지금부터 교화소 3년형을 받는다. 교화소. 그러니까 북한의 감옥이죠. 3년. 딸아이는 어떡하나? 제 딸은 어떻게 됩니까? 동네 고아원으로 보내진다. 걱정 마. 공화국이 잘 키워줄 거야. 고아원. 북한의 고아원이 어떤 곳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하루에 강냉이죽 한 그릇으로 버티는 곳. 제 딸을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탈출하자. 실제로 북한에서는 한류 단속이 극도로 강화됐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은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겪은 것처럼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만 약 50여 명이 한꺼번에 체포됐어요. 그 중에는 단지 조용필 영상을 본 것만으로 총살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거죠. 3년형이라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3년을 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저는 교화소로 이송되기 전 임시 구금 시설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같은 처지의 여성 2명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30살의 젊은 여성.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받다가 걸렸대요. 다른 한 명은 50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BTS 노래를 들었다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밤에 몰래 속삭였어요. 언니, 우리 여기서 나가면 정말 3년 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교화소 들어가면 영양실조와 강제 노동으로 반은 죽어 나온다고 들었어. 그럼 우리 어떡해요? BTS 아줌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탈북밖에 없어. 탈북.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송 차량이 두만강 근처를 지날 때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경비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 강을 건너는 거였죠. 성공률? 아마 10%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이송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하얗게 눈 덮인 북한 땅. 다시는 이 땅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차가 국경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저는 배가 아프다고 연기를 했습니다. 동무, 화장실 좀. 경비병이 짜증스럽게 차를 세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갑자기 문을 열고 뛰기 시작했어요. 야, 저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뛰었어요. 눈밭을 헤치며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쏴버려. 총알이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만강에 도착했어요. 그 뒤의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여러분과 같은 하늘 아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탈북 브로커를 통해 6개월 뒤에 무사히 한국에 왔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이는 요즘 매일 K-팝을 들으며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요. 이명웅 노래도 마음껏 듣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매일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제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노래 한 곡, 드라마 한 편을 봤다는 이유로 가족과 헤어지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인데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노래 하나 듣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아야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